네, 이번 영상에서는 전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A200 제품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전류가 낮고 그만큼 고효율이다, 그리고 저전력이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왜 저전력일수록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경쟁 제품은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비교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1차적으로 대기, 그리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네이버 지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류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평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엔진이 꺼지고 관련 전자제품들도 최대한 사용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0.33, 3135, 31, 35, 37 유튜브를 한번 틀어볼게요. 0.37, 39까지 올라가네요. 다음으로 넷플릭스를 한번 틀어볼게요. 넷플릭스를 재생을 하고 있고, 넷플릭스를 재생했을 때 0.35, 39에서 41, 유튜브랑 큰 차이는 없지만 42까지 가네요. 네,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 한번 볼까요? 35, 0.46, 46까지? 오, 46까지도 뜨네요. 50까지 0.50. 그리고 어느정도 통풍팬의 속도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먹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9 왔다갔다 하네요. 큰 44까지도 나옵니다. 자, 안드로이드 A200 연결했습니다. 지금 0.15, 13 좋겠는데 0.07까지 떨어졌어. 0.09. 유튜브 한번 틀어볼게요. 0.2 내외인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자, 다음 넷플릭스 틀어볼게요. 17, 15까지. 오, 많이 떨어지네.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아까 넷플릭스를 다른 제품으로 볼 때는 거의 0.44, 50.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큰 차이는 없다. 자, 네이버 지도를 틀었습니다. 0.07. 뭐 거의 학살 수준인데요. 0.07은 거의 대기랑 다를 바가 없는데. 그만큼 전류가 더 낮다는 건데,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A200과 경쟁사 제품 간의 사용 전류량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대기 상태에서는 안드로이드 A200이 0.07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경쟁사 제품이 0.31이 최소였거든요. 거의 4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는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유튜브는 이것도 거의 한 2배 조금 넘게 차이가 납니다. 넷플릭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이버 지도는 거의 대기 상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적게는 반, 그리고 많게는 4분의 1까지 이렇게 전류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드로이드 A200이 전류를 적게 사용을 한다는 건데, 전류를 적게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장점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구동입니다. 이 전류가 낮게 되면 그만큼 여러가지 어플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 멀티플레잉을 하더라도 그만큼 더 전류도 낮게 사용을 한다는 거고, 전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더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과하게 흐르게 되면 그만큼 부하가 생기고 발열도 생기겠죠. 발열 문제가 생기면 또한 제품에 버퍼링이 생긴다든가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동은 이러한 제품에 가장 필요한 최소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되는 소모 전류가 낮을수록 좋다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본다면 이건 정말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기술, 그리고 어떤 좋은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만큼 좋은 제품을 쓰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저전력, 그리고 고효율을 달성하기란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의 고장 가능성이 낮습니다. 물론 이 제품을 구동하기 위한 많은 부품들이, 대부분의 부품들이 전류를 사용을 하겠지만, 더 낮은 전류를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수명은 늘려주고 고장 가능성은 낮춰주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안드로이드 A200이 처음 출시를 하자마자 제품의 무상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러한 2년 보증 기간도 이렇게 낮은 전류를 사용을 하면서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었던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오버해서 얘기를 하자면 연비입니다. 연비. 차량 안에서는 이런 전자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죠. 이 전자제품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되면 될수록 전류를 더 낮게 소모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효율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은 이유가, 이 제품의 하나하나가 모여서 차량의 배터리를 방전시키게 되는데,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게 되면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엔진은 발전기를 통해서
다시 충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충전을 위해서 엔진의 일부 동력이 발전기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연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전제품도 동일한 것이, 고효율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낮은 전력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보통 이런 고효율 제품이 어떻죠?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내세우는 게 몇 년인가요? 10년의 무상 보증을 제공하는 부품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더 낮은 전류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제품일수록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안드로이드 A200은 이렇게 낮은 전류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된 설계를 했다는 점이고, 가격을 낮춘 저효율의 제품이 아니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고효율의 제품을 적용을 하고 저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안드로이드 A200이 얼마나 낮은 전류에서도 구동이 되는지, 그리고 더 낮은 전류에서도 구동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